네, 반갑습니다. 11월 24일 금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시장이 오후부터 계속 또 밀리는 모습 보이더니 결국에는 마이너스 마감이 됐습니다.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었던 2500포인트도 이탈이 되면서 또 단기 조정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고 있죠. 뭐 단기 조정에 대한 필요성, 뭐 그다음에 당위성, 뭐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나오면 좀 기분이 나빠요. 네, 어쨌든 네, 단기적 조정 부분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이 됐는데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오면서 좀 과한 움직임을 좀 보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이런 내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중소형 개별주들의 오름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어떻게 패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 그런 것들이 좀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조금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2496포인트로 마무리가 됩니다.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아래쪽으로 이격이 있기 때문에 60일 이평선 지지선을 본다라면 현재 2467포인트 정도 지지선이 다시 한번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그리고요, 이 21선 라인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가가 그냥 기다려도 되는데 굳이 또 마중을 나가겠다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쪽 라인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아마 2450포인트 이상에서 포지션은 정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골든크로스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조정은 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이 횡보 구간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도 다시 반등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구간대에서 특별하게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미만 부여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 상황이 이렇게 딱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21선의 어떤 반등 이런 것을 기다려주는 거고요. 제대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배열 상황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정은 어느 정도 필요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또 조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또 막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막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저께도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네, 그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분봉 상황 보시면 계속해서 밀렸어요. 지지선대가 계속 이탈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지지가 또 안 잡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는요, 오늘은 매수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매수를 할 이유는 없고요. 상승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마지막까지 반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대응 포인트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죠. 오늘은 관망만 하시면 되는 날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긴 한데 코스닥은 그래도 아래쪽 지지선이 조금 더 있어요. 이게 중소형주 반등 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대형주 쪽이 많이 주춤거렸고요.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같이 좀 포함되다 보니까 등치가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지켜지는 모습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이것도 답답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크게 뛰어 올라가려면 강력한 재료가 필요하고요. 그런 거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아마 이 국면을 타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수급동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 220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면서 매도를 확장해 놨고요. 마지막까지 매도세를 더 크게 키우는 모습이었어요. 중간에 2시 한 반 정도에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이러다가도 그냥 더 팔아버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매도한 부분들 마지막에는 이 금융투자가 올라오면서 매수를 조금 이렇게 만회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은 크게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기관 쪽의 움직임이 코스닥 쪽의 매도를 좀 주도하게 작용을 시켰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많이 팔았지만 금융투자가 그래도 조금 방어해주면서 아주 큰 낙폭은 막아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만 보면 이제 지네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리고 지수를 딱 붙잡아 놓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주 얄미운 행태이긴 한데 매도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보여지긴 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볼까요?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면 다
10% 딩딩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1% 가까이 하락했어요. 이거는 뭐 7만원대까지만 들어오면은 매수 포인트 나오니까 내려오는 건 상관없겠고요. 하이닉스 역시도 1.6% 하락하면서 약간 변화를 좀 안 좋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도 마이너스 다 전환됐어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요 마이너스 전환됐죠. LG화학도 그렇고요. SDI도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자동차 쪽은 좀 그래도 잘 버티는 편이었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오늘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자동차 완성차 쪽은 조금 약세였고요. 오늘 뭐 조금 올라온 게 카카오 이런 정도밖에 없어서요. 뭐 올라갔다고 보기 좀 어렵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그 하락폭이 조금 더 많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다. 시총 상위 종목이 이 모양이니까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온 거는 삼성 SDS 오늘 신고가 그대로 마무리됐는데 요거는 아주 좋고요. 네, 삼성 SDS는 이제 뭐 수익권 아직 못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임박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가서 주춤거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익 실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AI 관련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외에는 그냥 보합이고요. 특이사항 없어 보이죠. 네, HMM은 이제 파냐 마냐 이거 가지고 또 얘기 많던데, 네, 아무튼 뭐 네, 이거는 지난번에도 종목 진단 해드렸는데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조선주들도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지지라인 잘 지키고 있어서 조선주 쪽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최근의 움직임들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아닌 것도 있네요. 그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썩 완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금양 반등이 조금 있어요. 네, 금양은 좀 올라갔고요. 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나왔죠.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도 오늘 셀트리온 쪽도 오늘 많이 하락한 모습이에요. 단기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떨어지는 건 별 문제 없다 그랬죠. 신경 쓸 필요 없고요. LNF 마이너스 나왔고요. 뭐 그래도 간간히 플러스 종목들이 조금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또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코스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중소형주 종목군들이 아주 다 빠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받아주는 흐름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이 어제 조금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잘 지켜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다.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락하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7% 떨어졌지만 코스닥은 마이너스 1% 정도로 그치는 것이 이제 이런 영향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등락 현황 볼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살짝 상승이 우세하네요. 780개 상승이고요. 732개가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은 중소형주들의 힘이 조금 더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래소 같은 경우 보시면은 네, 450 몇 개 종목 상승, 그 다음에 415개 하락. 이렇게 되면 상승이 더 우세한데요. 종목은 상승이 더 많아요. 그죠? 지수는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대형주들이 더 많이 떨어지는 비중을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코스피는 조금 의외네요. 그죠?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근데 너무 이제 딱 나눠져 있다. 그죠? 네, 너무 딱 뭐라 그럴까 차이 없이 상승과 하락이 비슷한 비율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상승주 한번 볼게요. 상승한 종목 보면 그린 리소스가 마지막까지 올라갔네요. 와, 이거는 뭐 대박 났네요. 그 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은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둘 다 그래도 이제 잘 올라간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깨끗한 나라가 결국에는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재룡산업 이런 것도 갑자기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 덕성, GDP 뭐 이런 것들, DGP요. 네. 그 다음에 드래곤플라이, 용팔이가 오랜만에, 네.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15%. 야, 로보트, 진짜 이거. 근데 얘 혼자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하긴 한데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NHN KCP, 야, 이거 아주 좋습니다. 네. 아침 9시에 매수 시점이 딱 나오긴 했고요. 그 전에도 눌림목 비슷하게 나와서 포인트 좋았는데, 지금 뭐 만원 딱 넘겨서 끝나니까요. 분위기 좋아졌네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거 모두 투어 리치가, 네. 지금 빨간 탁지가 붙었어요. 네. 이번에 특강 종목이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 그때가 10월 달이었잖아요. 10월 달이었으니까, 야, 이거 거의 2배 가까이 나왔는데 벌써?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힘이 센 것도 이게 약간 그 배당 특화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뭐 그런 시기이고, 에코바이오도 오늘 10% 상승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아진산업, 야, 자동차 부품주 쪽도 분위기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10% 이상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까지 올라간 종목이 33개인데, 네,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양호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락률 보시면, 이오플로우가 오늘 하한가 떨어지면서 끝나버렸고요. 하나오션이 와, 많이 빠졌네요. 16%. 미코바이오, 케일럼, 볼리츠웨이,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5개나 되네요. 넥스트까지 포함하면 6개 종목이 오늘 하락 포인트를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하락률 보시면 1.8%, 상승률로 넘어가서 보시면 2.16, 거의 차이 없어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플러스 한 0.5%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월급 종목에 대한 포인트 보면 오늘 KC텍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서 10% 넘게 올라갔어요. 이거는 뭐 대단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굳이 따지면은요, 한 뭐 2%대의 상승도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종목이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상승률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쪽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요것도, 네, 잘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조금 팔을까요? 하셨던 분들, 그냥 안 팔고 냅두니까 훨씬 더 많이 먹잖아요. 그죠? 더 놔두세요. 네. 변동성이 나오면 변동성 나오는 대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추세가 끝날 때까지 일단 보유하는 거죠. 네. 곧 끝날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거 지금 오늘 올라온 게 조금 오바 쳤는데요. 그죠? 26,000원이면은 매물대 들어가는 모습이 거의 임박한단 말이죠. 28,000원, 9,000원 정도라서, 일단은 뭐 두고 보고요. 네. 매도할 시점이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뭐 수급도 좋고 다 좋아서 당장은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 보시면은요, 고퍼스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삼성 SD에서 순매수 들어왔고요. 삼성전자 순매수.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 이거 뭐 처음 나온 거 팔아먹었고요. 그린 리소스, 한번 하나오션.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나와 있는데,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기관 쪽은요.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 두산 로보틱스 순매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쪽 매수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금양, 한미반도체.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매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많고요. 삼성전자도 매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사들인 거에 비해서 매도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매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오션, 하이닉스 이런 정도 순서로 매도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급 동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워낙 이제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냥 무시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매도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기 조정에 대한 어떤 대비는 지금 이놈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고요. 주력적인 종목들을 왕창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내릴 만한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가면은 여기요 61선 근처나 2450포인트 요 정도 근처까지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보면은 뭐 사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요 1%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밀린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은근하게 압박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미국장이 이제 반장이 열리죠. 반장.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해서 조기 폐장이 된단 말이죠. 이 단기적, 네, 장기적으로 짧게 열리는 이 장세 속에서 상승장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라면 또 다음 주 기대감이 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서 네, 긍정적인 부분들이 다음 주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장은 마감됐으니까 편안하게 푹 쉬시기 바라고요. 날씨가 매우 춥답니다. 네, 각별하게 감기 좀 하시고요. 편안하고 즐거운 불금 또 신나는 네,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올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네,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도 저 좋은 성공 투자를 위하여 또 종목 진단 빼멈추면 안 되겠죠? 네, 내일 아침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